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터넷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볼 텐데요.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치시게 되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IP 주소를 확인해서 그 연결 여부를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커넥터 물음표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겠고, 그래서 이 관련된 LED 인디케이터는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참값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거짓값을 표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IP 어드레스 정보를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컨트롤이 3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ipconfig 명령어가 수행이 돼서 그 결과값을 표시해 주겠고요. 리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커넥터 물음표와 IP 어드레스 값을 초기화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VR을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이 있겠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각각의 불리형 컨트롤의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수행이 될 텐데요. 우선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커넥터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이 두 개의 값을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리셋이라고 하는 버튼 자체도 VR가 실행이 될 때 이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를 이용해서 최초 실행될 때 이 리셋 버튼이 프로그램적으로 클릭이 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계적 동작 특성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형태로 운영하니까 이 값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값이 참이 되니까 리셋 동작을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커넥터 물음표 라벨에 해당하는 LED 인디케이터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빈 문자열로 설정해주고, 리셋 버튼도 다시 거짓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체크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이제 서브 VI를 하나 호출하고, 서브 VI의 출력 값을 하나는 인디케이터, 커넥터 물음표 인디케이터 연결하고, 하나는 IP 어드레스 인디케이터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결과값이 표시가 될 텐데요. 이 관련된 서버웨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랩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하기 위한 명령어를 시스템 실행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은 완료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값은 명시적으로 참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최소화된 실행이라고 하는 값은 디폴트 값은 거짓인데 저는 참값을 설정을 해서 실행될 때 그 창을 숨겨서 실행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명령 라인에는 cmd/c를 한 다음에 ipconfig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게끔 인가를 해주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이제 하나의 문자열 형태로 해서 그 ipconfig의 결과값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 하나 두겠고요. 이 문자열 데이터를 저는 각 행별로 이제 원소로 이렇게 그 매핑을 시켜서 1차원별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출력으로 내보낼 데이터의 포맷은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구분 문자는 라인페이지 상수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배열로 정의를 해주시면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문자열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변환해 주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각각의 문자열, 각각의 배열의 원소 값에 대해서 패턴치 함수를 이용해서 IPv4 주소라고 하는 값이 있는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for를 조건 터미널을 하나 만들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이제 for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고 정지하도록 하고, 그때의 마지막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게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출력값 데이터, 근데 이것도 보면은 IPv4 주소 이후의 값이 나오도록 할 때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값이 문자열 길이가 0과 같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참이 되겠고요. 만약에 문자열 길이가 0인 경우에는 이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거짓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그때는 커넥터 물음표 값은 거짓, IP 어드레스는 빈 문자열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참인 경우에는 이 관련된 값에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입력 문자열의 앞과 뒤쪽에 이제 스페이스를 다 제거시켜 준 다음에 패턴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콜론 이후의 값만 취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콜론 이후의 값도 스페이스 함수를 제거한 다음에 IP 어드레스에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에 캡처한 것과 같이 IP 주소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인터넷 연결 상태 확인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랩뷰에서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고, 윈도우 탐색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서브 VI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체크 인터넷 커넥션이라고 하겠고요. 우선 서브 VI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컨트롤 팔레트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모양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저는 서브 CHK 체크 그 다음에 인터넷 커넥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을 보더라도 이게 무슨 동작 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로 가서 프로그램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입력으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입력 에러를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에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1호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시스템 실행 함수를 이용해서 ipconfig 명령어를 수행을 할 겁니다. 시스템 실행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팔레트에 연결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library and 실행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시스템 실행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명령 라인을 인가해 줄 텐데요.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여기에서 cmd 한 칸 띄우고 /c 하고 한 칸 띄우고 ipconfig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완료될 때까지 기다림은 명시적으로 참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소화된 실행은 디폴트 값은 거짓인데 참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출력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표준 출력이 있고요.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관련된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 이거를 라벨을 mon이라고 해보겠고요. 한번 동작을 먼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이는 아이템에서 지금 캡션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라벨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ipconfig의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게 되면은 윈도우
명령 프롬프트에서 IP 컨피그를 수령했을 때 그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IPv4의 주소에 보면은 192.168.219.108이라고 하는 IP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IP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문자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 물음표 값을 참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1차원별 형태로 변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핸들링하는 데이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여기 보면은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입력에 포맷 문자열에서 상수를 만들어서 문자열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 다음에 구분 문자 탭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이 하나의 원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 문자는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 타입은 디폴트는 2차원별 데이터인데요. 저는 별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는 것을 하나만 표시하게 되면 1차원별 형태로 변화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원소를 드래그해서 빼낸 다음에 원소를 문자열 원소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함수는 스프레드시트 문자열을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문자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1차원별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포르프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IPv4 주소라고 한 이 라인을 캡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에서 포르프에서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검색할 문자열에 대해서는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IPv4 주소라고 하는 것을 카피를 하겠고요.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이 부분 지우시겠고요. 다음과 같이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과 동일한 게 있는 행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패턴 일치 함수가 있어서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정규식을 IPv4 주소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패턴 일치 함수 라벨 보이게 하겠고 여기에서 비교 카테고리에서 같은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 부분 문자열과 이 관련된 문자열이 같은지를 체크를 하겠고요.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의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문자를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 연결시켜 줄 텐데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터널 모드를 마지막 값을 나가게 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르프도 계속 동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포르프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 터미널을 하나 활성화시켜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포르프를 정지하도록 하겠고요. 다음과 같이 출력 터미널에 대해서도 조건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출력으로는 IPv4 주소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 행에 그 이후 값을 취하게 되어 있고, 이후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문자열 길이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이 IPv4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그 ipconfig 명령을 치면 나오게 되겠는데 이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 길이를 체크해서 이 문자열 길이가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비교 카테고리에서 0과 같지 않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여기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참인 경우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의 앞과 뒤쪽에 있을 수 있는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주석으로 자, 화이트 스페이스 이렇게 한 줄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을 카피하시겠고요. 자, 우선 입력으로는 자, 이 부분에서 포르프 입력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자, 이 출력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자, 이 부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를 또 제거하면은 앞뒤 스페이스 상수 제거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이 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검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일치 부분을 자, 카피하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 자, 문자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정규식에 대해서 자, 콜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론 이후의 값을 취하시면 되겠는데 자, 콜론 이후에 스페이스 상수가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화이트 스페이스 제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후 문자열에 대해서 자, 스페이스 상수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IP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IP 어드레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LED 인디케이터를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자리 맞춤을 자,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LED 실버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여기는 커넥트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은 자, 여기 지금 1호에서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측 상단은 자, 커넥트 물음표, 그 다음 그 아래쪽은 IP 어드레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마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커넥터 물음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요. 참인 경우는 이제 IP 자,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자, 거짓인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고, 자, IP 어드레스 값은 이제 물음표 빈 문자를 상수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서브 VI가 완성이 됐고요. 자,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해 보시게 되면은 자, IP 주소가 나오고 자, 커넥터 물음표 값은 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VI를 구현해 볼 텐데요. 참고로 이제 랩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할 때부터 이제 GUI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자, GUI 기반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자, 윈도우 탐색기 하나 띄우시겠고요. 서브 VI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커넥터 물음표에서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에서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 이거를 자,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하겠고요. 자, 불리언 컨트롤을 이제 3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불리언 컨트롤 만드는 방법은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자, 빈 버튼을 자, 2개를 만들겠고요. 하나 만들고 또 복사하고 자, 하나는 정지 버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아래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자, 왼쪽에서부터 우선 얘는 이제 라벨을 자, 체크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프 텍스트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제가 대문자 체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아, 이게 동시에 다 먹네요. 하나만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자, 컨트롤 Z 누르시겠고요. 하나 선택하시겠고, 자, 프로퍼티에서, 자, 이게는 체크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텍스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오프일 때는, 자, 제가 이제 체크라는, 자, 문자열이 표시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리셋 같은 경우도,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을
리셋이라고 하겠고, 불리언 텍스트 보이게 하겠고, 자, 리셋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체크라고 하는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 동작이 이제 보시면은, 자,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렛치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리셋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VR가 실행이 될 때 프로그램적으로 리셋 버튼을 클릭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운영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이제 실제 불리언 버튼을 클릭하는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값 신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렛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 동작이 렛치인 경우는 자, 값 신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바꿨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라벨만 제가 정지가 아니고 자, 스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 중에서 자, 화일 루프 하나 우선 불러오도록 하겠고,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는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겠고요. 우선 리셋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리셋 값 변경 케이스에 자, 관련된 리셋 버튼을 가져다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하는 거는 커넥터하고 IP 어드레스를 자,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커넥터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값을 거짓으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IP 어드레스에 대해서도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비비 문자열 상수를 하나 불러와서 자,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리셋 버튼이 자,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리셋 버튼에 대해서도 다시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값은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했기 때문에 이제 VR가 실행이 될 때 이 리셋 버튼에 대해서도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줘서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겠고, 자,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값 신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VR가 실행된과 동시에 리셋 버튼을 클릭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체크 버튼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등록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케이스에 체크 불리언 컨트롤을 옮겨주시면 되겠고, 이 관련된 서브 VR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그 다음에 자, 파워포인트 닫겠고,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래피 같은 경우는 자, 그 프로그래밍 하실 때 자, 프론트 패널과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두 개가 생성이 돼서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1대1로 매칭이 돼서 바로바로 생기기 때문에 UI를 만드는 거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화로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GUI 기반의 프로그램 만드실 때는 이제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실행해 볼 텐데요. 자,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자, 이 리셋 버튼을 클릭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리셋 버튼 이 부분의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P 주소에 뭔가 이렇게 값이 있었다고 하고 커넥터 물음표 값이 참여하였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리셋 버튼이 클릭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서 초기화가 되겠고, 여기에서 체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서브 VI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IP 주소하고 커넥터 물음표 값이 참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현재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